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16일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평화의 숲 개방 및 새 경기도교육청 청사 기공식 일정을 공개하고 폐교를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8일 평화의 숲이 시민과 학생에게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숲 사업은 의정부 북부청사 앞 9,200제곱미터의 광장을 숲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수목 46종, 초본식물 12종 등이 식재돼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 교육공동체 지역민이 함께 숲을 활용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녹색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오는 22일 경기도 교육청 새 청사 건립 기공식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8층의 규모로 2020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스마트 오피스로 구성하고 관공서로서는 처음으로 24시간 개방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바꿈과 동시에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의 폐교가 89곳으로 매우 많다며 이를 교육적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시설로 재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폐교 사업과 관련해 대표적인 것은 2021년 3월 군서미래국제학교 건립입니다. 시흥에 위치한 군서학교를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인데 군서미래학교는 한국, 중국, 러시아 학생들을 함께 교육하는 장소로 각 나라 학생들은 한국 사회, 문화, 역사뿐만 아니라 본인 국가의 문화와 역사도 함께 공부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한국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식입니다. 성남주민연대가 수원법원 앞에서 LH 주거이전비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심동욱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성남주민연대는 지난 18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정문에서 LH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견장에는 성남주민연대와 본도심 주민들이 참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위해 일부 인원만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 경찰과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집시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처벌을 집시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지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박우영 대표는 LH가 위법적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이전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LH를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7년 10월 성남 재개발 2단계 세입자 74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일 무상거주자도 세입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성남주민연대는 현재 LH와 진행 중인 주거이전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대법원 판결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소송에서 LH가 위법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 저희 편을 들어주는 LH 측과 법원의 변화는 저희가 특별히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남주민연대와 LH는 현재 주거이전비 지급 문제를 두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성남주민연대는 대법원 판결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수원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수원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이어서 평택시 소식입니다. 평택시가 평택 남부권역으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의 신규 아파트 단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규석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평택시가 21일 평택 남부권역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과 신규 아파트 단지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순환형 버스를 신설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선 버스는 동일 구간을 양방향으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888A번은 우측 순환, 888B번은 좌측 순환으로 운행됩니다. 또한 평일 기준 10에서 15분의 배차 간격으로 각 84회씩 운행해 환승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 관계자는 남부권역의 대규모 주택단지 입주가 계속되고 있지만 버스 서비스 제공은 열악하다고 판단해 근본 순환형 버스 개통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남부권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비해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향후 수요를 검토해 단계적으로 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교통 편의 제공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워진 운수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남부권역 순환버스 신설을 위해 협의를 이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규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을 대비해 특별 방역을 실시합니다. 벌초나 성묘로 인해 시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방역 대책을 세우고 포천 지역 농산물 판매처 확보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상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조정하고 추석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이달 28일부터 2주간 특별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포천시는 14일 읍면동장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벌초, 성묘 등을 위해 시에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설, 사설묘지의 교통 및 방역 대책을 세우고 태풍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포천 지역 농산물 판매처 확보 등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비주택 거주아동과 청소년에게 신속한 주거 지원을 지시하는 등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조성할 방침입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의 특별 방역 기간 동안 비상근무 대책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명절 기간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대행업체, 택배업체 등 현장 근로자에 대한 격려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